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권고안이 그제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도 계속해서 관련한 소식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이 보유세에 관련한 소식을 참 많이들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핵심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나 다주택자들에게 세부담을 늘리자라는 거였는데, 자 이제 과연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또 다주택자와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해지죠. 오늘 전문가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규정 부동산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논란은 있지만 지금 보유세 개편안 정부가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체적인 내용은 예상했던, 우려했던 것보다는 강도나 진행 속도가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센 것 같지는 않다. 예, 점진적으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리는 부분이라던가 부분적으로 이제 세율을 구간별로 인상하는 부분 정도는 다주택자들이 우려했던 것보다는 수준이 정도가 조금 약한 게 아닌가라는 좀 판단이 있고요. 일단 실제로 한 서울의 고가 아파트 20억, 30억 정도 한 채를 보유하신 분들의 늘어나는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 해보면 단기적으로는 일단 늘어나는 부담액이 그렇게 큰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근데 일단 재정특위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 자산가들의 의견도 조금 들어보고 현장의 중개업소들 반응을 들어봐도 어쨌든 시나리오가 미리 좀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그렇게 큰 것 같지 않고요. 이런 정도의 세금 부담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의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살아 있는 한 시장에 그렇게 좀 투매 반응이라던가 가격 하락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만약 이 안대로 세제 개편이 이제 확정되면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는 일단은 세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세부담은 확실히 늘어나게 됩니다. 일단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연 5%씩 4년에 걸쳐서 100%까지 오르기 때문에 일단 과표가 기본적으로 증가하게 되고요. 세율도 이제 구간에 따라서는 누진도가 높아지는 인상분을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고가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시던가 전국적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을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이제 대안 마련에 나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늘어나는 정도가 처음에 이제 지난해나 연초에 권고안이 나오기 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점진적인 인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팔기도 사기도 어려운 시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 절벽 현상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 사실 거래 절벽 이게 부동산 시장에서 좋은 시그널은 아니고 또 어떤 부작용들도 분명히 파생될 것 같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가격은 좀 안정이 되더라도 거래 회전율은 평균치 정도로 나와야 주택 부동산 산업 시장에 관련된 이런 원활한 흐름도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 나갈 수 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감한 상황이고 지역별로 실수요자들의 거래나 장기 투자자들의 거래는 조금씩 있기는 합니다만 급감에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부진은 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라고도 볼 수 있는 이런 종부세 강화안이 정부 최종안까지 나와서 이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추가적인 주택 구매 심리나 투자 심리는 좀 더 위축될 수밖에 없겠고요. 거래 절벽 현상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이런 와중에 아무래도 좀 종부세 부담을 최대한 좀 줄이면서 투자를 하려는 전략들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뉴스에서도 타이틀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투자성이 높은 주택이나 부동산 쪽으로 좀 더 집중해서 투자하려는 전략들을 갖게 될 거고 그러면 지역의 이제 투자 가치나 상품성에 따라서 시장이 굉장히 좀 양극화되는 상황들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집값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 집값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보유세 때문에 정말 떨어지고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냐? 아니면 양극화처럼 일부 강남 아주 똘똘한 한 채들이 많은 그런 지역들은 또
반등 기미를 보일 것이냐. 종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일단 뭐 1년 차에 권고한 대로 정부가 최종안을 내놓을 경우에 5%의 시장가액 인상과 세율 뭐 0.05%에서 0.5% 구간별 인상 계산해 보면 뭐 한두 채를 갖고 계신 다주택자들의 연간 종부세 인상 액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택 시장이 이번 보유세 인상안에 큰 파급 변화를 겪거나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어쨌든 계속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으로 과표가 기본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네. 매년 또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게 될 거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세부담은 늘어날 거고 장기적으로는 종부세 부담이 이제 뭐 고액자산가나 고가주택 보유하신 분들 대상으로 점차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사실 또 내놓을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이번에 권고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해서 검토하라라는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예. 이를 토대로 이제 그런 내용이 더 나올 경우에는 사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변화를 좀 겪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렇다면 그 변화는 아무래도 지금 뭐 주택 경기가 먼저 좀 더 많이 침체되고 있는 지방이나 좀 비개발 지역이나 투자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먼저 좀 더 극명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보합세를 겪고는 있습니다만 가격 변동, 가격 하락이 그렇게 급격하게 아직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 특히나 실수요층이 두터운 비강남권이라던가 뭐 재개발이나 뉴딜 사업지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제 강북의 주요 주거 지역에서는 또 가격이 상대적인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전체적으로는 서울 수도권의 상대적인 강세, 양극화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매입 단계는 일단 대출 규제가 있고 그리고 보유했을 땐 종부세 부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이제 김동연 부총리가 보유세는 강화돼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 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방향은 일단 저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 저희가 전체적인 부동산에 관련된 조세 항목들에 있어서 거래세는 이제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조금 낮추고 보유세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누진율을 높이는 쪽으로 일단 어느 정도 다들 이제 변화해 나가는 걸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추세를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거래세 규제도 강화가 됐고 또 네. 보유세도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세에 적정한 균형을 맞춰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다주택자들이 이번 보유세 강화, 점진적인 강화에 따라서 뭔가 대안을 찾으려고 한다면 사실 뭐 처분을 할 수 있는 퇴로도 마련이 돼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지금 양도세 중과 규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규제 강화에 맞춰서 대안을 찾을 수 있는 퇴로 측면에서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뭐 권고안까지 나온 이 시점에서 전문가로서 그러면 뭐가 좀 더 여기에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바뀌거나 해야 된다라고 좀 제안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집값 안정이나 하락 유도를 위한 추가 규제는 좀 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나와 있는 규제들이 많고 그만 내놓으란 말씀이시죠? 예, 그 규제의 영향이 아직 쉽게 시장에 아직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고 진행 상황이기 때문에 네. 추가 규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 고른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침체가 더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시장이나 저희가 또 속도 면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진행 사업 목표들이 많거든요. 공공주택 공급이라던가 또 정부나 서울시 등이 얘기하고 있었던 뉴딜 사업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좀 진행 속도가 더딘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의 균형을 좀 맞춰나가는 정책 방향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다주택자들 현 시점에서 어떻게 버텨야 됩니까?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뭐 증여했다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 등록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미 뭐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라던가 뭐 거래 매각 추이를 보면 지난 1분기까지 어느 정도 의사 선택들을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뭐 보유할 주택을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을 하거나 증여나 임대사업 등록을 통해서 이제 규제 회피, 세금 절세를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이미 짜서 대응을 하신 상태고요. 네. 아직 그런 결정을 못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또
정부의 최종 종부세 강화안이 내달에나 이제 확정이 네. 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잠시 관망 대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변화를 꾀하신다면 뭐 여전히 장기 보유할 만한 부동산 자산 또 규제 회피가 가능한 틈새 상품들로 추가적인 전략을 짜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 전에 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지금 워낙 뭐 불확실성이 짙어서 그런지 뭐 2, 3년 안에 집 없는 분들이요. 내 집 마련할 생각 없다. 뭐 이런 식의 조사 결과도 있더군요. 내 집 마련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내 집 마련하셔야 되는 무주택 실수요자분들도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서울 지역의 가격 하락이 그렇게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가격 조정을 조금 기다려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물론 큰 폭의 급락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규제가 좀 더 진행되면서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네. 내년 차까지 좀 더 조정 구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조금 내년까지요? 대기를, 하반기까지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적정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19년 하반기 정도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네. 물론 지역에 따라 약간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이나 신혼부부나 청년층 대상으로 지원 대책 확대하는 부분을 조만간 발표하고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 또 젊은 층 분들은 좀 더 저렴하게 안정주거를 할 수 있는 공공주택 또 공적 임대주택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도 주거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투자 염두에 두신 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이 주택에 대한 규제가 워낙 강화되다 보니까 꼬마 빌딩이나 상가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상담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뭐 대출 규제라던가 세금 규제 등이 주택 주거용 쪽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뭐 상가나 빌딩 같은 상업용으로 자산을 좀 분배하려는 전략들을 갖고 계신데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특히나 임대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금융이자 비용이나 세금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에서는 좀 더 대응 전략을 짜기가 수월한 상품들이어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만 근데 사업용 부동산 상품도 지금 대체로 시장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오피스텔이라던가 상가 등도 공실 문제나 임대 수익률 하락 문제를 다들 겪고 있고 네. 빌딩 같은 경우도 지금 약간 지역별로 공급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투자하기가 그렇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라는 점을 이제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상을 물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유세 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규정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